주식이랑 부동산은 내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내 가치는 아무리 이게 떨어져도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업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건 안 되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원망밖에 못 할 거니까 팀장부 지금 한 4, 50억 정도인데 4, 50억. 네. 연매출이 4, 50억. 네. 근데 그렇게 사실 뭐 엄청 큰 건 아니라서 막 진짜요? 다른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꼭 이런 분들은 더 대단한 분들을 30살에 연매출 4, 50억 어떤 네. 걸로 4, 50억을 내신 거예요? 개인적인 것들로는 뭐 작가이기도 하고 네. 뭐 강연 다니는 것도 있고 네. 이제 사업으로 매출을 내는 거는 출판사, 네, 출판사 2개랑 연남동에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알만한 책이 있던데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라는. 그 책을 제가 진짜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 안 읽어보셨?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창업을 했는데 빵원으로 시작했어요. 무자본으로. 출판으로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텀블벅으로 출판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하셨어요? 책을 내고 싶다는 마음이 엄청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제 첫 책도 그렇고 출판사 첫 책도 그렇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냈는데 책을 아무리 이제 내고 싶어도 출판사라는 어떤 진입 장벽이 맞아요.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좀 많이 간절한 마음이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또 카페까지도 하시잖아요. 네. 카페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카페는 제가 예전에 이제 투썸 알바를 했어요. 네. 그때 그 여유로움과 한적함이 그땐 알바생이었으니까 네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했었고 네네. 제가 지금은 이제 19년도에 연남동에 차려서 지금까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네. 카페를 하게 됐던 건 어쨌든 출판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책으로만 보여주다 보면은 작가가 좀 더 돋보이지 출판사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공간으로 그걸 표현해내서 사람들이 이런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카페야라고 하면 뭔가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엮고 싶어서 좀 카페까지 좀 차리게 됐어요. 그럼 완전 다른 게 아니라 되게 이어져 있는 사업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카페 뭐 연남동 카페 공명 치면은 저희 출판한 책들이라든지 네. 메뉴판도 책으로 돼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우와. 그런 어떤 오브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늘려고 노력했었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 하시나요? 재테크? 원래는 많이 했었다가 코로나가 네. 사실 카페도 진짜 어려웠고 출판도 진짜 어려웠었어요. 와, 이거 진짜 망했다 싶을 정도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올려놓은 상태인데 주식이랑 부동산은 내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내 가치는 아무리 이게 떨어져도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네. 사람들한테 좀 더 뭔가 설득시켜서 판매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달에 뭐 1, 2억씩이 적자가 계속 났어요. 진짜요? 근데 그게 한 8개월 지속되니까 거의 이제 뭐 빚만 뭐 10억 이렇게 쌓이게 되고 네네네. 벌어놨던 돈 다 까먹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유동성만 이제 바라보게 되는. 네네네. 제 대전이 고향인데 네. 대전 내려가야겠다 친구랑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좀 힘들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지금 다 회복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다 회복했고 이제 계속 이제 상승세 와, 찍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 사업도 사업이지만 삶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치관이 좀 많이 바뀌었었던 게 뭔가 내려놓을 줄 알고 내가 잘못했던 걸 인정할 줄 알게 됐던 게 좀 큰 게 원래 이제 카페 저희 배달을 하는데 배달이라는 거를 좀 싫어했어요. 아니 스타벅스에서도 배달 안 하잖아. 약간 좀 깔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걸 이제 저버리니까 네. 지금은 매장 매출이랑 거의 동등하게 나오거든요. 배달 매출이요? 네, 저희가 뭐 한 1억에서 1억 5천 나오면 뭐 그 정도 이제 반 딱 잘라서 매장 한 개 더 차린 것처럼 나오니까 와. 그걸 이제 만약에 그때까지도 인정 안 하고 변화에 적응 못했으면 이미 저희 대전에 있었겠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렇게 끝까지 고집하는 몇 개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내 색깔인지 고집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글을 또 쓰는 직업이다 네네네. 보니까 내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들이 들면 네. 이 안에 파묻히면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그걸 많이 기록을 해서 객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좀 적어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 당시 이제 읽었던 책 중에 네. 그 자기 신뢰라는 책이 있어요. 어제 했던 말이랑 오늘 했던 말이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이걸 인정을 하는 게 부끄러워서 네, 아니면 맞아요. 창피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그냥 해버리니까 다음은 뭐 하지? 내가 그럼 부족했던 게 뭐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여기에 들어가면 뭔가 좀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객관적으로. 지금 많은 2030이 주식 부동산 여기에 이제 살짝
들어간 느낌이 있거든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완전 또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게 가장 큰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좀 매몰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면서 느꼈었던 게 저도 원래 취업을 하려 했었어요. 남들 따라서 대학교 가고 남들 따라서 이제 취업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하니까 돈 많이 벌었다니까 따라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많이 목숨을 건다거나 그러면서 조금 벌면 그게 자기 실력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식은 안 돼도 저 기업이 네, 잘못해서. 네, 여러 가지가 네, 있겠지만 네. 근데 사업은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건 안 되면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마주하기 싫어서 주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근데 이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땐 네. 어떻게 보면 시간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런 것들을 더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대부분 못하니까 그냥 20, 30대를 그냥 평범하게 보낸다고 해야 되나? 한 번쯤은 좀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제 책이 나와서 네네. 작가 소개에 뭐라고 썼냐면 확신을 결과로 치환하는 사람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저 네. 스스로를 소개할 때. 네네. 근데 그 확신이라는 것들이 다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확신에 대한 근거들을 계속 만드는 게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근거가 생기고 그 확신에 대한 근거를 자기가 마련하는 일이 가치를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할 계획이지만 네네. 나만의 기준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 좋으니까 들어가래라고 하면은 들어가고 네네네. 저는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 근거를 만드는 일들이 내 가치를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기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게 아예 없고 그냥 그래 나도 주식 부동산이라는 거기서 조금 나와가지고 나를 키우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다짐한 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크라우드 펀딩도 그렇고 예. 네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다 공짜잖아요. 전기랑 이제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전기랑 예. 그러니까 저희 출판사에서도 그 스윙스 분도 책을 냈어요. 오. 근데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락이 되고 책을 낼 수 있었던 건 SNS라는 명함 덕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막 제가 거기다가 셀카 올리고 막 뭐 멋있는 사진 올리고 했으면 그러고서 이제 책 제안을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네네. 글 올리고 내가 책 내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들이라든지 아니면 명함처럼 쌓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제안을 하니까 이제 좋게 봐주셔서 계약을 했었던 것 같아서. 근데 많이 말하잖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를. 네.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많이 말하면 이미 지났다. 맞아요. 네. 끝물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자기를 그냥 가두는 거고, 예. 가두지 말고 그냥 뭐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이제 SNS도 많이 하라고 하고, 사실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나 다 엄청 커가고 있는데, 자기 오.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 유튜브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들도 좋은데, 네. 그걸 하기 전에 이제 저는 3단계 정도로 나누거든요. 객관화가 좀 필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 잘하는지, 뭐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분석을 좀 많이 치열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1단계, 2단계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만의 아이템이 뭐냐. 뭐 컨텐츠도 똑같을 거고 카페도 네. 똑같을 거고 네. 그런 단계들이 진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준비 없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해서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망하기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채널에는 2030이 진짜 많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조언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2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그냥 해라. 근데 그냥 하지 말라. 시작은 아무런 뭐 거리낌 없이 도전을 하되 뭔가 하기 전에는 진짜 생각을 진짜 많이 치열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으면 좋겠고 2번째는 변화라든지 어떤 불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 지금 저도 다리 부러졌는데 그런 불행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네네. 코로나도 불행 중에 하나일 거고 아니면 또 변화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냥 원망밖에 못할 거니까 네. 거기에 적응하고 올라타는 일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막 배달이 될 수도 있고 네네. 아까 뭐 카페 배달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 제가 이제 에세이 쓸 때는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랑 비교하면 자책하게 되니까 네네네.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남들이랑 비교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엄청 구독자가 많으신데 저도 만약 유튜브를 할 거면 네. 계속 비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왜 잘 됐지? 나는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들이 좀 객관화하는데도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또래고 비슷한 주제로 그걸 한다고 하면은 네네. 내 장점들과 단점들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킹점보